근데 지금 정치판이 모두가 미쳐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이다. 진정한 정치인이 없다. 진정한 지도자가 없다. 참 슬픈 현실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는요, 사법제도를 존중하는 모습을 선언해야 돼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당신이 한 말을 다 뒤집었어요. 제대로 끝까지 지킨 약속을 거의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자기를 위해 투쟁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지도자의 길은 버리겠다는 겁니다. 정권을 사실상 운영할 수 있는 동력 자체가 없는 정도의 수준의 신뢰 수준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이제 중도층을 누가 잡느냐, 그렇죠. 싸움이 지금 시작된 것 같은데. 그리고 민주당의 기본적으로는 유리한 판이다. 왜냐하면 중도가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민주당이 불안감을 해소해 준다면, 다시 말해서 그래 우리가 권력을 독점하니까 견제할 세력이 없다고 불안하겠지. 그러면 우리 스스로 견제 장치를 만들어 줄게. 우리가 권력을 남용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먼저 스스로 제시할게. 이렇게 나온다면 국민들은 당연히 정권 교체를 원하는데 견제를 할 수 있는 수단까지 제공해 주겠다고 한다면, 스스로 검열하고 스스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준다면 그 세력을 믿지 않겠습니까? 근데 견제 수단이 없다. 그러면 자기의 권력욕 때문에 폭주할 수 있잖아요. 제가 드라마 중에 어게인 마이 라이프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준기 씨가 이제 검사로 나오고, 그다음에 그 이순재 선생님이 그 부동산 그 법원 경매 전문가로 나오는데요. 거기서 이제 이순재 씨가 이준기 씨한테 법원 경매의 노하우를 전수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치면 자신을 잃게 된다. 너무 미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미친다는 표현이 뭘까요? 무언가에 자기를 뺏기고 몰두하고 집착하고, 그래서 자기를 잃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 정치판이 그렇게 돼 있어요. 모두가 미쳐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면 자기를 잃은 사람, 다시 말해서 그건 뭐냐? 자기 이익과 권력에 함몰돼 있고 매몰돼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객관적인 세상을 바라보고 중도나 다른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픔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만 무풍지대에 있으면 아무 바람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지금 민생이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민생 생각을 안 하죠. 정치권은. 왜? 그들은 고액의 세비를 따박따박 받고 그 권한을 법에 의해서 상시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무풍지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국민들은 나와 함께 공감하지 않고 나와 같이 바람을 맞아주지 않고 때로는 나의 바람을 막아주려고 하는 정치인이 아닌 그런 정치권을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신뢰할 수 없죠. 그래서 지금의 정치권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쪽으로 변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대표, 이재명 대표는요, 사법제도를 존중하는 모습을 선언해야 돼요.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수용하고 국정의 정상화와 민생 안정에 매진하겠다. 국민들도 이제 감정을 좀 내려놓고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시스템을 믿고 그걸로 일단 불만족스럽더라도 일단 그걸로 결론을 짓고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국민이 통합해서 같이 발전해 나가는 거를 고민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안 그러죠? 그게 지도자 맞습니까? 자기 이익만 거기에 살아있으면 어떤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자기의 생업을 팽개치고 자기만 지지해주고 그러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정치인이 없다. 진정한 지도자가 없다. 참 슬픈 현실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그 탄핵 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네.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얘기라고 보십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에 계엄을 한 후에 사과를 하고 나의 진퇴를 당에 맡기겠다고까지 했던 분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대국민 다 말하면서 한순간 말을 뒤집어 엎습니다. 자기 말을. 자, 그건 무엇일까요? 이제는 자기를 위해 투쟁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지도자의 길은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을 얘기한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해서 지도자로서의 메시지였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개헌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디테일의 악마가 곳곳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현실화되려면 쉽지 않습니다. 거의 현실성이 지금 없어요. 그런 얘기를 왜 꺼냈을까? 굉장히 정치적인 카드죠. 정치적인 카드, 어떤 카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부 물러나 주기를 바라는, 좀 약간 수그러뜨리는, 그 감정을 약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거 하나. 그리고 자기 지지층에는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싸워달라. 활로를 찾아 나가자.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발신하는 거죠. 이거는 정치 투쟁의 카드고 정치적인 수다, 계산된 수다라고 보지 진정성 있는 제안이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이미 탄핵 심판이 거의 막바지에 달아났습니다. 이 개헌 제안 가지고 지금 막바지에 와 있는 탄핵 심판을 없던 걸로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이 법치 국가가 할 수 있는 걸까요? 예, 그건 저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게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를 한 것은 그냥 정치적인 하나의 카드였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헌 얘기는 어느 대통령 후보든지 어떤 정당이든지 다 했던 얘기들이고 네. 정권이 들어서면은 흐지부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헌재 재판관들이 생각할 때는 예. 개헌이 필요하긴 한 상황인데 그렇죠. 이제 87년 체제가 이제 네, 한계에 네, 봉착했다라고 느끼는데 지금이 개헌의 적기가 아닐까. 네. 윤석열을 통해서 네. 개헌을 한다는 거는 네. 지금이 최적이 아닐까. 네. 어차피 새 정권이 들어선다고 네. 개헌은 불가능할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좀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얘기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당신이 한 말을 다 뒤집었어요. 뭐 저는 뭐 제대로 끝까지 지킨 약속을 거의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용산을 옮긴 목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개인의 자유를 이야기한 거, 그다음에 뭐 보수의 가치를 얘기한 거, 어느 하나도 법치를 얘기한 거, 공정을 얘기한 거 어느 하나도 자기의 이익, 자기 중심적 사고에 맞춰 가지고 모든 것을 해왔지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평한 기준,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한 기준으로 얘기를 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하시겠다고 해서 뽑아들인 거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국정 수행평가 지지율이 몇 %였습니까? 20%대 아니었습니까? 20%가 깨진 적도 있지 않습니까? 정권을 사실상 운영할 수 있는 동력 자체가 없는 정도의 수준의 신뢰 수준이다라고 봐야 되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런 대통령의 말을 믿고 이거를 할 수 있다고 헌재 재판관들이 생각한다? 그거는 뭐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가지고 무조건 믿어. 내지는 아까 뭐 한 것처럼 무언가에 미친 상황, 예? 미쳐서 자기를 잃어버린 상황 정도가 아니고는 저는 불가능한 생각이라고 보여져요. 예.